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여세 셈법을 늘 고민거리입니다. 편법, 불법 아닌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이후 꾸준히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해답.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편법 증여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둘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 재산 10년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 증여 재산 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라면 증여세액의 30%, 미성년자로 증여재산 가액의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해 납부해야 하는데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교적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5천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이와 같은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 납부세액의 3%가 추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금융, 거래 자료 등의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적법하게 신고하고 3%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금 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정의한 금액이 정여 재산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후 신고하지 않는 상정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추후 정여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불릴 경우 애당초 정여 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정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여재산 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정여해 정여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관련 신고 및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정여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변경된 주주 명부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기 서류와 같은 입증 자료로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여세는 정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녀가 부모의 정여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정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정여할 경우에는 해당 현금으로 정여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정여할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정여세로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정여할 경우에는 정여세를 고려한 현금까지 더해 정여